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로먼 캐톨릭 처치의 펜실베니아 교구에서 또 대대적인 섹스 스캔들이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대배심이 어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펜실베니아 교구 내에 성추행 피해자가 무려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해 신부가 300명을 넘어섰고, 이런 성추행이 약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부분이 교회 당국에 의해서 은폐가 되어 왔었다는 것, 그리고 가해 신부 중에 일부는 승진한 사람까지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이 사건과 가해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케이스가 공소시효를 이미 넘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도 보스턴 캐톨릭 교구의 섹스 스캔들, 그리고 2016년도 필라델피아 교구의 섹스 스캔들과 함께 미국 내 캐톨릭이 약 20여 년 동안 이 문제로 큰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정부가 4년 동안이나 이 사건을 조사를 했고, 칠레는 경찰이 캐톨릭 본부를 습격하고 압수도 했고,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모두 이 사건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펜실베니아 교구의 캐톨릭 섹스 스캔들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밝혀진 계기, 또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대배심은 이 캐톨릭의 성추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약 50만 건의 서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서류 중에는 교구의 Secret Archive, 비밀 서류 보관소에 있던 서류를 끄집어내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나타난 것은 첫째,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이 되어 왔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 둘째는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조사 배심은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의 수까지 합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해 신부가 약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어제 주 검찰청장이 대배심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약 20여 명의 피해자가 발표자와 동석을 했었습니다. 이 사례들 중에는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어린 소녀를 강간한 것을 비롯해서 임신을 시키고 낙태를 주선한 케이스도 있고, 성추행 후에 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해성사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또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추악한 사례들은 펜실베니아 대배심이 아주 냉혹한 언어로 장장 1400페이지에 걸쳐서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추악한 사실들이 뒤늦게야 밝혀진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공개적으로 신고를 장기간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몇 사건이 밝혀짐에 따라서 주 검찰이 대배심을 구성해서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배심은 지난 1947년부터 최근에까지 계속되어 온 이 성추행 사건들이 캐톨릭 당국에 의해서 은폐되어 왔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신부가 1962년도에 총으로 위협을 하고 한 여인을 강간했는데, 주 검찰의 검사가 나는 이 수사를 종료하겠소 하는 내용의 편지를 교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구의 명예 실추를 피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가 공직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교구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정치의 결탁 현상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고, 가해자 피해자가 대부분 밝혀졌지만은 형사기소 또는 민사소송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바로 공소시효 만료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법은 어린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30살이 되기 전에만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입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 사건의 입건 기소도 50세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령입니다. 최고령자가 83살짜리까지 있습니다. 2002년도 보스턴 교구의 성추문 사건 시에는 피해자가 229명이 나왔는데 당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가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른 적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검찰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현재 고령자 피해자를 위한 주의회의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회는 아직까지는 이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입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당국이 조사를 보면은 대부분 온건한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강간을 부적절한 접촉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가해자가 병가다, 입원 치료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 검찰은 이와 같은 당국의 처사가 피해자를 완전히 무시한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펜실베니아 대배심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종교기관의 성추행 문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캐톨릭 보스턴 교구, 필라델피아 교구 그리고 지금 펜실베니아 교구 등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그 피해 정도가 전국적으로 대규모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로컬 정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방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커미션을 따로 구성해서 장장 4년 동안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또 칠레의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캐톨릭 교구의 본부를 급습해서 서류와 범죄 증거들을 압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는 검찰이 증거 수집과 조사를 지휘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 추기경이 곧 형사재판에 회부가 되게 됩니다. 또 프란시스 교황의 직속 부하였던 카르디널 조지 펠, 이 추기경 역시 형사재판에 곧 회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적인 조사가 10개가 있었지만 전국적인 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펜실베니아 경찰은 대부분 케이스가 오래되고 피해자들의 기억도 정확치 않고 당시의 조사는 부정확한 편이어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어제까지 이번 펜실베니아 대배심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카멘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300명의 사제가 1000명을 성추행했고 그 사실을 당국은 은폐했고 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런 성추행이 7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8월 15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주지사 후보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민주당 버몬트주 주지사 후보로 확정된 크리스틴 홀퀴스트입니다. 언론은 어제 홀퀴스트가 민주당 경선에서 다른 3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당 주지사 후보로 지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말리아 아메리칸인 홀퀴스트는 2015년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커밍아웃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한 전직 백악관 참모를 향해 이번에는 개라는 표현을 쓰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과거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백악관 참모로 발탁됐다가 최근 사임한 오마로자 매니골튼 의원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던 당시 N단어를 자주 사용했으며 이를 입증할 테이프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뒤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니골트 뉴먼은 지난 10일 NBC 방송에 출연해 존 켈리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조용히 백악관을 떠나도록 위협했다며 켈리 비서실장의 육성이 담긴 20조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 목사 구금 문제로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터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석탄 등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120%로, 주류 관세는 140%로, 입담배 관세는 60%로 인상됐습니다. 터키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의 의도적인 경제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미국이 외교 갈등 해소를 위해 건설적 자세를 보이면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교량 붕괴 사망자가 42명으로 늘어나며 분노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밤새 더디게 진행되던 구조 작업은 날이 밝은 뒤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지 시간 오늘 오전까지 사망자가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태리 리구리아주 모란디 다리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 관리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에서 유지 관리 문제, 설계 결함, 과도한 통행량 등 3가지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가톨릭 교구에서 1940년대부터 70여 년 동안 약 300명의 신부들이 1000명이 넘는 소년, 소녀 신도들을 성적으로 추행해 강간한 사실이 주 검찰 구성의 대배심 보고서에 의해 오늘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관련 사안을 다뤄온 대배심은 보고서에서 실제 성적으로 유린당한 어린이들과 이들을 농락한 신부들의 진짜 숫자는 1000명과 300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대배심의 보고서는 서두에서 교회가 몇몇 개혁 조치를 했지만 교회의 지도자급 사제들 대부분이 책임과 처벌을 피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개혁안을 놓고 경찰 측과 시민단체 측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와 주검찰 그리고 연방법원의 감독하에 시카고 경찰의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을 놓고 경찰 측은 강력한 경찰권의 행사로 인한 시민 보호를, 그리고 시민단체 측은 경찰의 과잉 단속 자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이 합의된 법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 검찰은 다운타운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제소했습니다. 제소 이유는 이 건물의 냉각장치 부실로 시카고 리버에 공해를 끼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건물의 냉각장치가 강물의 수온을 높여 물고기 등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맥다널 매장들이 새로 단장합니다. 맥다널은 주내 410개 매장에 3억 $10,000를 들여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맥다널은 실내외 디자인과 주차장, 디지털 주문 장비 등을 2020년까지 개선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까지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70도.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한때 비 소식 있는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9도. 목요일도 오후 한때 비 소식 있는 곳 있겠고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7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6도입니다.